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좋은 날씨에서 우리 시험을 치렀는데요. 자, 오늘 시험은 좋은 날씨만큼이나 좀 전체적으로 쉬웠어요. 그런데 요즘 몇 달간은 계속 사급이 별로 어렵지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요 그래프를 거의 유지하고 있고 그래프 높이 사실은 큰 의미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4급은 계속 어느 정도 쉬운 레벨을 유지하는데 5급, 6급은 분명히 어려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 4급이면 모를까? 멀리 본다면 4급이 쉬운 게 무작정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면 4급에 맞춰서 나 가까스로 이제 합격을 했어 하고 5급에 올라가면 이 격차가 예전보다 훨씬 크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급 공부도 조금 더 야무지게 해서 좀 고득점 정도를 맞춰줘야 우리가 5급, 6급 가서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듣기. 사실 크게 할 얘기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뭐 매번 똑같은 얘기인데 불러주는 그대로 바뀐다 하더라도 미세하게 이렇게 바뀌는 정도지 뭐 이렇게 많이 없는 표현이 나온다거나 이런 문제는 일체 거의 언급되지 않았고요. 자, 독해 일부분 단어들 우리 넣는 건데요. 보통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따페이라고 그러죠. 따电话처럼 띠엔화가 있으니까 따를 찾으면 되겠네. 이렇게 찾는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이번 시험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여기는 요게 어울리네 라고 넣는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가 별로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4급 중에서도 조금 낯설어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았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난이도가 조금 올려진 이유는 이거예요. 지난 시험에는 우리 A, B, C 순서를 맞춰요. 순서를 맞출 때 제일 힌트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 관련사가 뭐냐면요. 수이란, 但是 이런 거거든요. 얘네를 조금 평소에 잘 나오는 걸 암기만 하면 순서 잡는데 굉장히 유리한데요. 이번에는 그런 게 좀 많이 없었어요. 그 대신에 시간의 흐름은 좀 보였거든요. 뭐 어렸을 땐 이랬는데 커서는 이랬고 나중에는 이렇게 되었다. 그런 것들은 좀 힌트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관련사가 많이 들어가면 제가 그래프를 좀 낮춰요. 관련사가 조금 상대적으로 요번엔 없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좀 올렸고요. 3부분. 나중에 저랑 이제 풀이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대로예요. 뭐 해석을 거의 다 안 해도 대부분 다 풀리는 문제들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쓰기 일부분은요. 그냥 평소에 총평특강만 한 몇 번 열심히 들어도 항상 나오는 얘기들 뭐 겹쳐서 똑같이 나왔었고요. 쓰기 이 부분도 어려운 단어가 별로 없었어요. 이제 우리가 단어가 쉬워 보여도 어떻게 되면 작문이 어려울 수 있냐면 이거랑 뭐랑 써야 되지? 이러면 되게 힘들 수가 있는데 오늘 단어들은 또 별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얘 뜻 갖고 잘 쓰기만 하면 되는 특별히 딱 정해진 따페이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적 오늘 시험은 전반적으로는 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독해 1부분부터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볼게요. 자, 단어를 쭉 넣어야 하는데요. 단어들을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다이라고 하면 얘는 양사예요. 그쵸? 뭘 세는 양사일까요, 여러분? 기계 세는 양사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컴퓨터 같은 이런 것들에 많이 쓰이고요. 쫑지에 이거 저 그대로 한자대로 읽어서 총결산하다 하면 되게 듣기 싫어해요. 총결산하다 그러면 꼭 뭔가 이 회계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회계 장부 만드는 게 아니라 총정리하다. 그렇게 동사로 하셔도 되고 명사로 쓰셔도 되는데요. 명사로 쓰실 때는 보통 주어종지에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다. 주어종지에 해서 아까 혼자 동사로 쓴 것처럼 총정리하다. 이렇게 이제 개념이 되시겠고요. 싱쿠. 이 형용사는 여러분이 수업 끝나고 싱쿨러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많이 쓰시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정确형용사예요. 정확하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맞춘 문제가 답이 정确맞았습니다. 이렇게 서술어로 끝나셔도 되고 동사를 꾸며서 정확하게 인식한다거나 정확하게 이해했다거나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左右는요. 아마 여러분 수준에서는 분명히 뭐로 나왔을 거냐면 숫자 뒤에, 수량 뒤에 붙어서 한 요 정도 주어 좀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이 개념일 거예요. 분명히 그건데 얘가 동사가 된다는 것도 한 번쯤은 언급해 드릴까 봐요. 他不能左右我라고 하면 걔는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
좌지우지하다 썩 좋은 색채 글은 아닌데요. 느낌이 그런 것도 있다 정도만. 하지만 오늘은 분명히 그건 아닐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조금 나눠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大家最近几个周末 모두들 최근 몇 주말 동안 또连着 연이어서 뭐 했다? 지하반 추가 근무를 하시느라 하셨어요. 晚上我请大家吃饭 제가 오늘 한턱 낼게요. 이거 너무 확연하죠? 정답은 싱콜러. 이 말은 너무 평소에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할게요. 大家 싱콜러. 할 때 여러분들도 보통 싱콜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맞지 않아요. 싱콜러. 이게 한국어도요. 저는 그런 기억이 나왔거든요. 중학교 때 우리 국어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은 원래 밑에 사람이 윗사람한테 할 말은 아니라고 배운 기억이 나는데 중국에서도 싱콜러란 말을 학생이 선생님한테 하기에는 별로 적합한 말은 아니에요. 보통은 조금 지위가 높은 사람 혹은 신분적으로 조금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하는 얘기고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여러분은 谢谢老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等这个月的工资发了以后 지금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원래 순서대로 외워서 거꾸로 외울게요. 发工资 이렇게 따페를 좀 외워놓으시면 월급 나온다는 얘기예요. 发工资 이번 달 월급이 나오면 我想买 자, 조동사고요. 사고 싶어요. 뭐를? 콩티어. 그렇다면 여기는 콩티어로 꾸미는 말이 들어가야 될 텐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아까 우리 다이 한 대의 새 에어컨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숫자가 1일 때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한 대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最后我们请 우리는 누구한테 부탁을 드릴 거예요? 리教授 이 교수님께 부탁을 드려서 왜 뭐를 위해서 今天的会议 오늘 우리가 한 이 회의를 위해 做 뭐를 한번 하겠습니까? 오늘 회의는 이랬습니다. 라는 총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总结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봐가면서 오늘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좀 줄을 잃었다. 자, 그 다음 문제. 我家距离那 우리 집은 그곳에서 不远 멀지 않아요. 开车只要 한 어느 정도면 된다? 수량 뒤에 뭐를 붙여서 左右를 붙여서 한 15분 정도 조금 적을 수도 있고 조금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50번. 이 책은 입니다. 어떤 책입니까? 很有趣的,很有意思的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它教会 가르치다, 깨달음을 주다라는 동사는 목적어를 2개 가지는 동사.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들어올 수 있고 뭐뭐스 나에게 인다이렉트 오브젝트 간접 목적어 그리고 길어요. 직접 목적어를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이제 큰 호흡을 보시고 직접 목적어 안에서 다시 인식을 하는 거죠. 아는 거죠. 뭐를? 돈을 어떻게 알아요? 正确를 넣어서 정확하게 돈을 인식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해 1부분이었고요. 독해 2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관련사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있었어요. 아예 없지는 않거든요. 많지 않았다는 거지. 뭐가 보이나요, 여러분? 여기 보면 부단 뭐뭐일 뿐만 아니라 짝을 찾아야겠죠. 뭐뭐일 뿐만 아니라 하면 짝 뭐 썼어요? 而且 네. 그렇다면 일단 B 다음에 C는 분명한 것 같다. 그럼 A를 읽어보니까 1시간 내에 분명히 도착할 거야. 처음 들어올 얘기는 아니다. 그쵸? 그럼 순서 정해졌네요. 我建议你 내가 建议도 여러분 동사고 목적어 2개 가져요. 누구에게 IO 인다이렉트 오브젝트 당신에게 이거 할 것을 다이렉트 오브젝트 직접 목적어 坐地铁去哪 그 지하철 타고 거기 갈 거 쓸 건의합니다. 부탁 뭘 뿐만 아니라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게다가 뿌두처 차도 막히지 않을 거라서 1시간이면 분명히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자, 하나 더 해봅니다. 이번에는 여기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는데 내 남동생 어렸을 때는 이랬어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좀 컸을 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흐름이 너무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대로 남동생 어렸을 때는 샹땅律师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우리 꿈이 계속 바뀌죠. 좀 컸을 때는 요샹 또 뭐가 되고 싶었어요? 징차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 마지막에는 타취의 정로 뭐가 되었다? 기자가 되었다. 이렇게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독해 3부분이에요. 너무너무 쉽게 찾아지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한 문제짜리 독해요. 문제를 먼저 꼭 보셔야 돼요. 이 문제를 보면 만약에缺水, 물이 부족하면 식물은 어떻게 될까요? 해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는 건 이제 가장 질문이고요. 우리가 힌트가 되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식물? 이 글은 다 식물인데요. 식물, 막 식물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게 아니라 물이 부족하단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 되겠죠. 그러면 물이 부족하다 막 찾았더니 끝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앞에 배경부터 읽어오기 위해서 그 앞에 설명, 비루, 예를 들어부터 한번 읽어보자. 예를 들어, 有的植物, 어떤 식물들은 叶子, 잎이突然, 갑자기 变黄, 노랗게 변하는데, 나, 그것은 说明, 설명합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이렇게 길어요. 이런 사실을, 어떤 사실을, 它们很可能是, 아마 어떨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물이 부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앞에 있었잖아요. 잎이 어떻게 된다고요? 노래진다고요. 정답은 B 하시면 돼요. 하나 더 볼까요? 한 문제짜리. 如果 만약에 不能经常陪在父母身边 뭐 할 수 없으면 종종 부모님 곁에 있어 드릴 수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에서 중요한 말은 종종 부모님 곁에 있어 드리지 못한다는 말, 특히 그 중에서도 배이하지 못한다는 말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에 나옵니다. 现在许多人, 요즘 많은 사람은 in are, 네, 여러분 우리가 因为 아시죠? 因为 하면 所以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因为를 쓰고 쉼표가 찍어지고 또 문장이 한번 끊어지고 그리고 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있죠. 이게 그냥 쉼표 없이 촤락 이렇게 연결이 될 때는 보통 얼로 연결을 하거나 부사 지오라든지 차이 이런 부사들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소이는 못 들어요. 그래서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여기 페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没有时间陪父母, 부모님과 함께 있어 드릴 시간이 없는 것이 곧 뭐죠? 부모님과 함께 있어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 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제시가 될 겁니다. 사실 지시 설령 뭐뭐일지라도 짝은 거의 예. 설령 뭐뭐일지라도 그래도 설령 不能经常回家 이 말은 여전히 이 얘기예요. 자주 집에 갈 수 없더라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나오겠죠. 평소에 뭐 하세요? 또给父母 부모님에게 打电话 전화를 하고 跟他们聊聊 얘기를 나누세요. 你的工作和生活 당신의 직업이나 일과 생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를 자주 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세요. 정답은요? B 하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이번엔 두 문제짜리인데요. 더 쉬워요. 문제 한번 보실게요. 이 글에 따르면 경험은 거의 판단 什么 뭐를 판단할 수 있나요? 특히 중요한 단어를 찾는다면 판단하단 말을 찾아내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그쵸? 我们往往通过 우리는 종종 뭐를 통해서 一个人经验的多少 来. 여러분 보통 통고를 쓰면요. 10번 중에 9번은 라이로 연결을 해요. 뭐뭇을 통해 라이. 그래서 이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한 사람의 경험이 많고 적음을 통해서 판단해요. 이제 답 나오겠는데요. 그의 능력의 크기를. 정답은요. 능력의 크기. 여기에 달린 두 번째 문제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어떤 특어디엔 특징이 있나요? 특징은 찾아내야 되는 거고 힌트가 되는 말은 경험이 뭐하다? 풍부하단 말을 찾으면 끝납니다. 쭈룩 짝 여기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하고 바로 나오는데요. 왕왕 리아오지에 뭐를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냐? 많은 大量的 신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유사하게 바꾼 말이 D. 리아오지에 许多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똑같이 안 나왔다 해도 그냥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쓰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쓰기는 그냥 진짜 한 번만 좀 잘 들으세요. 총평특강.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정리되실 수 있는데요. 동사수럼은 이게 학생들은 어떤 어법적인 어휘에 되게 약한데 생각 곰곰 해보세요. 서술어 품사가 동사구나.
그게 동사수러문이에요. 我很忙 하면 서술어가 뭐죠? 망, 바쁘다, 형용사죠. 걔는 형용사 수러문. 네, 동사 수러문.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SVO, 영어식으로 말하면 주어, 동사,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주어를 꾸미는 말은 관형어.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덜을 쓸 수도 있죠. 필요 없으면 안 쓰셔도 돼요. 네, 마찬가지로 덜을 쓸 수도 있죠. 부사어는 동사를 꾸미는 말을 나타내는데요. 이 부사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잠깐 빼서 여기서 얘기할게요. 보조개 얘기를 해요. 보조개. 그래서 보는 뭐냐면 부사. 자, 부사하고 부사어를 구분 못하시면 안 돼요. 부사는 품사가 제 이름이 최은정이잖아요. 얘 이름이 그냥 부사. 이미 하는 거. 이징, 종종, 창창 이런 게 부사고요. 부사어에는 여러 가지 품사가 들어가서 동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을 부사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부사만 되는 게 아니라 조동사도 부사어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최은정만 중국어 선생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김영희도 중국어 선생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부사는 품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부사가 먼저 오고 보통 조동사. 조동사도 부사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개, 보조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전치사라고 얘기해서 짜이, 베이징, 게이타 하는 이렇게 가로해버리는 전치사 구조. 그래서 보조개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이 얘기도 많이 언급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간단했었어요. 자, 첫 번째 치엔완이라는 요 부사는요. 항상 부정을 강조해서 절대 하지 마. 결코 해선 안 돼. 이렇게 쓰기 때문에 요 두 개는 같이 올 겁니다. 자, 요런 거를 우리가 얘는 다 부사죠. 부사인데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 있죠. 비에라든지 뿌라든지 메이요 같은 애들을 부정부사라고 해요. 자, 여기서 얘기해 놓으면 좀 이따 또 써먹을 수 있으니까 미리 얘기를 할게요.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 뿌나 비에나 메이요를 제외한 그냥 나머지들을 일반 부사라고 해요. 이제 부정 아닌 건 다 일반 부사라고요. 보통 부사가 두 개 들어오면 일반 부사가 먼저 오고 보통 부정 부사가 뒤에 옵니다. 여러분이 이게 습관적으로 잘 아는 문장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나는 여태껏 중국 가본 적 없다. 자, 我从来没去过라고 하죠. 我 주어예요. 去 동사 서술어예요. 从来没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일을 뒤에 쓴다고요. 보통 부정은 뒤에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치엔완 비에가 지금 부사어가 되고 있어요. 되셨죠? 그럼 얘네들이 꾸미는 동사가 어디냐? 포기하다. 그러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 이렇게 되겠죠? 그럼 목적어 뭐를? 너의 이상을. 주어는요. 어차피 너를 보고 얘기할 때는 굳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절대 비에放弃你的理想, 네 이상을 포기하지 말아라. 네, 그 다음 문제. 이 창은 수량사니까 이건 명사 좀 이따 꾸며야 되는데 이 창이 꾸밀 수 있는 명사가 뭐밖에 없냐면 요이사이, 약간 친선 경기 같은 거죠. 비싸이밖에 지금 없어요. 동사 있고요. 탐은 이게 주어가 되겠죠. 끝났어요. 그들은 한 번에 친선 경기를 열었다. 끝났는데요. 자, 동사수로문 계속 가요. 자, 이공 부사예요. 부사는 부사어가 될 거예요. 여기 들어갈 거예요. 422페이지 일단 냅둘게요. 이거 확실히 동사예요. 요에 들어갈게요. 그럼 이공요 모두 합쳐서 있다. 这本小说는 붙어야겠죠. 정리해볼까요? 이 소설은 모두 합해서 422페이지가 있다. 끝났어요. 89번. 개이워 전치사 구조도 부사어예요. 보조개에서 개잖아요. 很深的 이 더를 보니 명사를 꾸밀 모양인데 很深的 타는 말이 안 되니 很深的 인상이 확실할 것 같고 그녀가 나오고 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그녀가 전치사 구조 먼저 나에게 남겼어. 깊은 인상을 이렇게 되시겠죠? 특히 리우시아 인상은요. 5급에서도 되게 많이 나와요. 꼭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동사수라면 하나 더. 부정부사가 있고요. 그리고 종라이라는 그냥 일반 부사가 있죠. 그럼 아까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종라이뿌 이렇게 쓰시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럼 정리 끝났어요. 오빠인지 형인지 모르겠지만 정라이부 수이변 함부로 하나 더 붙여서 카이완샤 농담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좀 시험에 독특하게 나온 게요. 동사 뒤에 짜이가 붙고 그 뒤에 시간이나 장소 나오는 구문이 나왔어요. 우리 보통 쓸 때 워, 주 동사 쓰고 짜이 베이징 하시잖아요. 네, 이 짜이는 우리가 동사 앞에 써서 짜이 어디에서 뭐뭐 해요. 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동사 뒤에 써서 동사 짜이 이렇게 그리고 시간과 장소하고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준시 제때 맞춰서 제때의 형용사는 동사도 꾸밀 수 있어요. 준시到 제때 도착하다. 그냥 뭘 할지는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지항로 착륙하다 뒤에 짜이. 그러면 장소나 시간이 나와야 될 텐데 어디에 착륙했나요? 이렇게 연결되겠네요.首都机场 수도공항에. 그럼 뭐가요? 비행기가 제때 지금은 형용사가 동사를 꾸미고 있어요. 그쵸? 어디에 착륙했어요? 네, 수도공항에 착륙을 했다. 하나 더 해볼까요? 故事 이야기는 20세기 그리고 저거 그러면 이 이야기 요건 둘이는 붙어야 될 것 같고 언제 발생했어요? 짜이 장소는 없고 뭐가 있죠? 20세기란 시간이 있네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이 이야기는 发生在 20세기에 발생했다. 되셨죠? 네. 빠짜문이에요. 빠진 적 있나요? 오히려 빠진 시험을 찾기가 더 힘든 게 빠짜문인데. 네. 빠 무조건 한국말로 뭐뭐쓸 뭐뭐를 외 해석은 안 되시는 거고 지향도 똑같은 말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 자, 쓰실 때는 아까 제가 보조개 얘기했잖아요. 보, 부사, 조, 그리고 빠가 전치사니까 요게 개, 보조개. 그리고 동사 쓰시는데 이때 아주 중요한 거. 빠짜문은 동사만 딱 쓰고 끝나면 무조건 틀려요. 뒤에 꼭 기타 성분을 붙여주세요. 기타 성분 별거 아니에요. 러만 쓰셔도 되지만 뭐 보어 같은 거 지금 같은 경우 니 이징 빠쇼 너는 이미 손을 씻간징러 깨끗하게 씻었구나. 씻은 결과 깨끗해졌구나. 결과 보어를 쓴다거나 뭘 하나라도 붙여달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진짜 지금 보어도 쓸 거 없고 러도 싫은데 그래도 절대 혼자는 안 돼요. 정 쓸 게 없으면 하실 게 중첩이라도 하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런데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부사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빠 앞에 온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동사 앞에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부사가 4개 있어요. 자꾸 외우시는 게 좋아요. 또 예자이 종시는 또 예자이 종시는 또 예자이 종시는 동사 앞에 원한다면 올 수 있어요. 무조건 여기 쓰라는 게 아니라 또가 여기가 어울리면 앞에 쓰는 거고 이건 여기가 맞는데? 그러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그런 경우가 좀 있을 건데요. 자, 또가 나왔어요. 정리 뒤에 결과 보호를 써서 정리한 결과 하오는 결과 보호로 쓰면 사실 완료의 뜻이 더 강해요. 밥을 먹고 吃好了 하면 다 먹었다가 조금 더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잘도 했지만 다 했다는 뜻이 더 강해요. 정리를 다 했어요. 기타 성분을 붙인 거죠. 모든 사진 내가 무엇을 모든 사진을. 자, 이때 해석을 해보면 나는 모든 사진을 하고 또는 뒤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의미에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요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앞에 먼저 오는 것은 의미에 맞지 않죠. 또는 들어와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쓰고 동사 그리고 반드시 기타 성분 다 정리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피동문. 빠하고 피동문이 반대죠. 예를 들어 我把他 내가 그를 拒绝了 거절한 것은 이렇게 뒤집어요. 타 그가 被我 나에게 거절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와 피동문 빼이는 보통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자, A가 B에 의해 동사 당하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B를 생략을 할 수 있죠. 사실은 우리가 이 전치사라는 거는요. 뒤에 말이 꼭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我从 하고 북경이란 말도 없이 출발했다, 출발러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총 하면 뭔가 장소가 여기에 들어와 줘야겠죠. 그런데 이 전치사 통틀어서 유일하게 뒤에 짝이 안 와도 되는 게 빼이밖에 없어요. 굉장히 독특한 거죠. 사실 우리가 그냥 써서 그렇지. 나는 빼이타 그에게
拒绝了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그냥 我被拒绝了 나는 거절당했어요. 이렇게만 써도 돼요. 누가 나를 거절했는지 언급하지 않을 수 있고 똑같아요. 부사와 조동사 보조개잖아요. 被 앞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되셨죠? 자, 我被拒绝了만 쓰셔도 되고 我已经 부사 앞에 쓰고 被他 그에 의해 거절당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모두들 일단 됐어요. 그냥 명사 성격이죠. 인칭 대명사. 그의 경험 이것도 명사 성격이고 쭈가 원래 동사일 때는 뭐냐면 살다죠. 살다인데 얘가 결과보어가 되면 즉 다른 동사 뒤에 붙으면 고정을 나타내거나 경고함을 나타내요. 우리 예를 들어 절대 안 잊어버리게 딱 내가 고정시켜서 경고하게 기억하다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지줄러 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는 결과보어로 쓰여서 얘하고 연결될 거예요. 줄러 완전 딱 매료시키는 게 되겠고요. 거기에 베이가 이제 드디어 등장했어요. 그러면 저 명사 두 개를 누가 뭐에 의해서 관계만 잘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당연히 모두들 사람들이 타더 징리 그의 그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에 의해 그 얘기를 듣고 시인하고 쭉 완전히 딱 매료를 당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겸어문이요. 자, 겸어문하고 연동문하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연동문도 동사가 이렇게 서술어가 2개 들어와요. 근데 연동문은 주어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동사 1, 동사 2면 이 동작의 주어도 얘고 이 동작의 주어도 얘고 뭐 3까지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 주어가 통일이 돼요. 그래서 한 주어에 동사가 연이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연동문이라고 하는 거고 겸어문도 이렇게 서술어가 여러 개 들어오지만 자 보자고요. 我让他学汉语라고 했어요. 여러분, 让 누가 시켰죠? 내가 시켰어요. 누가 중국어를 공부하냐면 그가 중국어를 공부해요. 어떻게 주어가 바뀌었죠? 주어가 바뀌었죠. 그러면 요렇게 한 문장이 일단 됩니다. 한번 보실게요. 내가 만들었어. 뭐를? 글을 뭐뭐 하게. 그리고 요렇게 한 문장이 됩니다. 그가 배워. 뭐를? 중국어를. 겸어문이라는 거는요. 원래 이렇게 두 문장이 연결이 된 거예요. 이때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타죠. 타가 이 두 문장을 연결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연결을 하면서 랑에게는 뭐였냐면 목적어인데 쉐에게는 지금 주어가 되는 2가지 역할을 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겸어문이라 그래요. 얘를 겸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법적으로 겸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전체 이름이 겸어문인 것은 이 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 힘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랑이 나오면 사실 무조건 겸어문이 될 텐데 뭐가 뭐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었냐를 잘 이제 나열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자, 그는 랑自己 동사 1번이 나왔어요. 放松下来 放松下来면 굉장히 풀어진다는 건데 그 앞에 无法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没办法 뭐 할 방법이 없었다. 더 쉽게 할까요? 뭐 할 수 없었다. 그는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긴장을 풀리게 만들 방법이 없었던데 이때 쯔지를 한번 보시면 자신을 뭐뭐하게 하는 거니까 랑에게는 목적어가 되고 자신이 긴장을 풀어야죠. 그래서 풀다에겐 주어가 되면서 얘가 뭐다? 겸어. 그래서 전체가 뭐? 겸어문.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뭐 앞에 이런 랑, 사동이 들어오는 건 100% 겸어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기 1부분도 한번 살펴봤고요. 쓰기 2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어 자체가 아주 쉬워도요. 같이 쓸 단어가 딱히 없을 때 되게 기억이 안 나거나 이럴 때 작문하기 되게 힘들 수 있어요. 딱 써야 되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근데 오늘은 기껏 해봤자 요 정도인 것 같아서요. 짜오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짜오만 써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죠. 그러면 짜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배경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사진을 찍다라고 할 때 파이짜오. 네, 요 동사를 같이 써요. 파이짜오. 아니면 짜오, 샹. 그래서 요렇게 쓰시던가 요렇게 쓰시던가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짜오 하나 갖고는 조금 썰렁하죠. 그죠? 네. 그리고 이런 식이에요. 지동. 특별히 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얘는 먼 것만 알면 됐었다. 형용사만 알면 그림이 또 이미 다 설명해져요. 지동 뭐야? 흥분하는 거예요.
형용사 쓰는 거는 굉장히 일반적이거든요. 很激动,非常激动,特别激动 이런 식으로만 써주시면 여러분이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총평특강을 하면 이 단어는요, 이 따페이를 꼭 알았어야 오늘 작문이 나왔어요.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크게 그렇게 얘기할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월에 있었던 HSK 시험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뭐 180점 넘을 것 같아.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4급에서 조금 더 지식이나 단어, 표현, 따페이 잘 쌓아 올라가서 5급, 6급까지 쭉 연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